네, 계속해서 차시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차시와 또 다음 차시에는 자율주행과 또 특허를 주제로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뭐 지난 시간 차시에서는 이제 자율주행이 초래할 여러 가지 사회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로 좀 살펴보면 이런 어떤 편의성이나 이동성 같은 것들, 그리고 안정성 같은 것들이 증가할 것이다 라는 말씀도 드렸었고요. 그리고 또 산업의 측면에서도 이제 자동차 산업에서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기회를 맞이하는 산업이 있을 것이고 또 위기를 맞이하는 산업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동시에 서플라이 체인에서도 큰 혁신이 발생할 것이다. 그리고 또 새로운 다양한 또 비즈니스 모델들도 많이 창출이 될 거고요. 또 자율주행으로 인해서 어떤 직종에 있어서도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자율주행으로 인해서 각광받는 직업이 있는 반면에 또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는 그런 직군도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 드렸었습니다. 예. 좀 실감이 되시나요? 예, 이렇게 자율주행이라는 것이 자율주행이라는 기술 하나로 굉장히 뭔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 플랫폼과 법과 정책적 지원과 관련된 사회 변화와 그리고 이걸 두고 지켜보는 어떤 그 소비자의 어떤 수용까지 굉장히 복잡한 것들이 이 기술 하나에 얽혀 있다라는 걸 한번 새삼 실감하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은 조금 이제 이번 차시는 다른 측면에서 자율주행과 이제 특허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다시 기술로 이제 돌아온 건데요. 예,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제 기술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특허로 출원된 기술이죠. 예, 특허로 출원된 기술이 어떤 특허들이 출원이 되고 있고 또 우리나라는 어떤 특허에 집중을 하고 있고 국내외 특허 출원 동향 같은 것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먼저 시작을 하기 이전에 제가 이제 강의 전에 아마 드렸던 질문으로 기억을 합니다. 강의 전 드렸던 질문. 예. 표준과 특허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고 계시냐라고 문의를 드렸었는데 물론 우리 수업을 듣게 될 학부생 여러분들은 아마 익숙하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표준하고 특허는 엄밀히 말하면 다릅니다. 예, 특허는 다른데요. 일단은 그 기술의 어떤 기술을 누가 가지냐, 누구 거냐, 쉬워 말해서 그런 개념부터 다릅니다. 특허는 기술을 사유하는 겁니다. 기술을 사유. 이 기술을 내가 개발을 했고 나의 아이디어는 이런 거기 때문에 이건 오로지 나만의 아이디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아이디어와 뭔가 어떤 비슷한 아이디어라든지 아니면 나의 아이디어를 통해서 뭔가 쉽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거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내 아이디어로부터 출발을 했기 때문에 가령 그런 것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특허를 침해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술을 사유할 수 있는 어떤 나만의 권리다, 소장권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이런 기업이 각종 대중소기업이 개발해서 보유하고 있는 핵심 역량, 주요 첨단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장치다 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어떤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다고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거는 기존 기술과 얼마나 차별성이 있냐, 내가 개발한 기술로 정말 특허를 확보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이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겠죠. 예. 그리고 또 기업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런 특허를 개발을 한 사람들에게는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서 어쨌든 이 특허 좀 양적으로도 또 질적으로도 높은 특허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특허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특허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그리고 또 침해받았을 때 그 침해받은 주체가 보호받을 수 있는 또 법적인 또 제도적인 장치도 구비를 해야 할 정도로 소유의 초점을 둔 나만의 어떤 특허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표준은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특허와는 좀 많이 다를 겁니다. 표준은 이제 다수의 편의를 위해서 이제 기술을 공유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모두가 약속을 하는 거죠. 예. 모두가 약속을 하는 것이 표준입니다. 그래서 가령 우리가 통신 플랫폼에서 표준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가령 웨이브라는 것을 표준으로 채택을 했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에 어디서든 뭔가 자율주행과 관련된 통신 테스트를 할 때는 항상 이 웨이브라는 표준을 준수하는 테스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웨이브 이외의 어떤 표준에 대해서는
허용되지가 않는 거죠. 예. 표준은 약속입니다. 약속. 다수의 편의를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하는 그런 기술의 공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특허는 어떤 첨단 기술에 대해서 이거를 발명자를 이제 보호하는 거라면, 표준이라는 것은 그 표준으로 채택된 첨단 기술은 공통으로 확산이 되는 겁니다. 예. 완전히 이제 범위가 다르죠. 그래서 기술 확산을 위한 원심력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공동 사용이 목적입니다. 공동 사용. 나만이 쓸 수 있다. 이걸 다른 사람이 쓰면 안 된다. 라는 게 아니라 나만이 써야 한다. 나만이 이제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도 쓸 수가 있다라는 게 표준이 되는 거죠. 반면에 특허는 나만 쓸 수 있고, 내가 만약에 누군가가 남이 내 특허를 이용하려면 나에게 로열티, 특허 사용료를 지불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무료로 이 특허를 사용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표준화는 일종의 좀 공통, 확산, 자율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더 기능이 우선한다라는 점이 이 표준과 특허의 가장 큰 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 표준의 특징과 특허의 특징을 이제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표준 특허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표준으로서 공통적으로 사용을 하면서도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로열티를 지불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표준 특허인데요. 특히 이제 이런 표준 특허가 자율주행과 같은 이런 4차 산업 기술에 있어서 기업이 우위를 점함에 있어서는 이런 표준 특허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특정 아이디어에서 나만 가지고 있다라기보다는 이걸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되 그에 대한 나의 어떤 기술에 대한 어떤 가치를 인정받는 거죠. 그래서 이 표준 특허가 굉장히 좀 중요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표준 특허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ICT 표준을 실현을 하는 핵심 기술 측면에서는 이제 표준의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이 표준 특허기 때문에 특허를 실시하는 데 대한 로열티 수익으로 막대한 이익을 창출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기업의 입장에서는 표준 특허 하나를 확보를 하게 되면. 그래서 이제 이런 표준 특허를 침해했을 때에는 어떤 제품 판매 금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도 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손해배상금을 또 경쟁사에 청구를 해서 결과적으로 경쟁사에 대한 어떤 시장 진입 장벽도 높일 수가 있고, 어떤 시장, 그 해당 시장에서 어떤 그 지속 가능한 어떤 지배적인 위치에 놓일 수도 있다. 그런 것들이 이제 표준 특허가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한민국 기업이 이런 자율주행이나 기타 어떤 빅데이터 IoT 분야에서 이런 표준 특허를 많이 선점을 할수록 그만큼 기업이나 어떤 산업 경쟁력, 더 나아가서 이제 국가 경쟁력이 더 높아질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새롭게 하나 좀 배워야 할 것이 바로 이 기술무역입니다. 기술무역. 예, 대한민국의 기술무역에 대한 현황입니다. 기술무역이라는 거는 이 강의 노트에 보시는 것처럼 어떤 기술이 있겠죠. 또 기술에 기반한 기술 서비스가 있을 겁니다. 이런 기술과 또 기술 서비스 모두와 이런 직접적으로 연관된 그런 국제적인 그리고 어떤 상업적인 거래를 우리는 기술무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기술 및 기술 서비스라는 건 여기 보시는 것 같이 특허, 특허죠. 그 다음에 이제 실용신안, 의장 같은 것들, 또 상표권 같은 것들, 그리고 이제 특허는 아니지만 이제 노하우 같은 것들도 기술무역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특허, 실용신안, 상표권, 노하우 등이 국제적이나 사업적으로 거래가 되는 것을 우리는 기술무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역이라는 의미의 기본적인 의미를 생각을 하시면 굉장히 이제 이해가 쉬우실 것 같고요. 그러니까 무역이니까 그렇죠. 기술의 거래이기 때문에 기술의 어떤 수출도 있지만, 기술의 수출이라는 건 뭔가? 결국은 이런 특허나 실용신안, 상표권, 노하우를 우리가 수출을 하는 거죠. 반대로 수출을 하는 거고, 기술 수입 내지는 기술 도입도 있을 겁니다. 기술 수입 내지 도입은 뭔가요? 이거는 반대죠. 특허나 실용신안이나 상표권 노하우를 우리가 수입을 해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 입장에서 수출이 많아야 좋을까요? 도입이 많아야 좋을까요? 당연히 수출이 많아야 아무래도 우리가 조금 더 우리가 뭔가 세계적으로 주도하는 기술이 많구나, 우리가 세계적으로 선도하고 세계적으로 수출을 하는 기술이 많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한번 우리나라의 상황이 어떤가 파악을 한번 해봤습니다. 과계정통부 자료를 한번 인용을 해보고 싶은데요.
과기정통부에서 이제 매년 우리 대한민국 기술 현황을 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여기 보면 이제 주황색이 기술을 수출하는 거죠. 예, 기술을 수출하는 거.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반대로 무슨 색이라고 할까요? 예, 뭐 노란색이라고 할까요? 예, 노란색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노란색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노란색이 이제 기술을 도입을 하는 액수. 근데 이제 해마다 어떤가요? 결국은 수출보다는 도입이 많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야기는 뭔가요? 우리나라가 뭔가 어떤 표준 특허 등 어떤 기술을 해외에 알리고 수출을 하는 비중보다는 반대로 우리가 좀 해외에 의존을 해가지고 해외가 가지고 있는 그런 표준 특허나 이런 핵심 기술 같은 것들을 들여오는 게 더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좀 항상 좀 기술 무역 수지 적자에서 지금 몇 년째 벗어나오고 있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실정이기는 합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기술 수출의 비율을 높여야 된다. 특히 이런 자율주행과 4차원 산업 기술, 특히 데이터가 어떤 전 산업의 경쟁력과 국가의 경쟁력을 사실은 좌지우지할 정도로 이 4차 산업 기술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수출을 할 수 있는 비중을 많이 늘려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전체의 어떤 과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제가 유형별로도 좀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예, 대한민국 유형별 지식재산권 무역 수지입니다. 그래서 뭐 일단 어떤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되냐면 뭐 말씀드렸지만 산재권, 산업재산권, 뭐 특허나 디자인권, 상표권 같은 것. 그다음에 이제 저작권이죠, 저작권. 뭐 문화예술 쪽이라든지 연구개발이나 소프트웨어도 저작권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작권도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자율주행에 있어서 이런 소프트웨어, 플랫폼 같은 거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저작권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뭐 기타 이제 지재권들이 들어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지금 뭐 2018년도, 뭐 19년도, 20년도까지 이렇게 지금 무역 수지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산재권이면 산재권. 네. 특허나 실용신안권, 각종 뭐 디자인 다 자율주행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무역 수지 지표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마이너스 17억 달러, 마이너스 17억 달러로 지금 적자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수출보다 도입을 17억 달러를 더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부적으로 보면 이제 특허나 실용신안권 측면에서는 마이너스 한 9.7억 달러가 적자인 것 같고요. 또 상표나 프랜차이즈권에서는 한 마이너스 7.4억 달러가 적자인 것으로 그렇게 지금 한국은행 보도자료에 따르면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반면에 이제 이런 저작권 같은 것들이죠. 예, 저작권, 뭐 문화예술 저작권이라든지 특히 연구개발 및 소프트웨어 저작권에 대한 우리의 어떤 그 무역 수지는 오히려 흑자군요. 9.7억 달러 흑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연구개발 및 소프트웨어 저작권에 대한 우리가 기술 무역 수지에서는 그래도 강세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기관 형태별로도 한번 살펴봤는데요. 예. 대기업, 뭐 중소중견기업 등등 해서 살펴보면 역시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대기업의 어떤 그런 그 수지에 있어서는 대중소기업 전체적인 이런 뭐 수지에 있어서는 마이너스 7.5억 달러 지금 적자인 것으로, 물론 이제 대기업과 뭐 중소 중견기업 자체로만 놓고 보면 흑자일 줄 모르겠으나 이 다양한 업종의 뭐 비영리 법인이라든지 기타까지 모두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전반적으로 기관 형태별로 보더라도 지식재산권의 무역 수지는 적자인 상태다라는 것을 좀 이 표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산업별로 한번 또 살펴본 겁니다. 그래서 농림어업 쪽, 광업 쪽, 특히 이제 제조업 쪽, 제조업 쪽하고 뭐 자율주행 쪽이면 뭐 서비스업 쪽도 연관이 있을 수가 있겠군요. 특히 서비스업 쪽에 정보통신업 쪽과 많이 관련이 되겠죠. 그래서 뭐 제조업도 살펴보면은 뭐 결국은 뭐 흑자인 영역도 있습니다만 뭐 화학제품, 의약 쪽에 이제 마이너스 2.8억 달러 적자, 또 기타 운송 장비 쪽에 뭐 마이너스 1.1억 적자. 결과적으로 제조업에서도 이제 마이너스 2.1억 달러에 해당하는 지금 기술 무역 수지 적자를 보이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서비스업에 있어서 특히 이제 또 정보통신업 쪽에서도 마이너스 2.2 달러, 마이너스 2억 달러 적자 해서 총 약 한 마이너스 5.5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관별로 봐도 뭐 산업별로 봐도 지금 계속 어쨌든 기술무역 수지에 있어서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문제가 많다. 어떻게 하면 이런 기술무역 수지를 다 흑자로 바꿔야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아무래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이제 국가별로 하는 그런 기술무역 수지의 추이를 볼까요?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무역 수지, 뭐 영국에 대한 무역 수지,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미국한테 수출하는 게 맞냐, 뭐 도입하는 게 맞냐 이런 의미죠. 뭐 베트남한테 기술을 수출하는 게 맞냐, 아니면 베트남 기술을 도입하는 게 맞냐. 그래서 보시면 일단 이 중국이나 이제 베트남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뭐 가령 뭐 11.9억 달러라든지 9.5억 달러 정도로 기술무역 수지에서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중국들을 상대로 해서는 각각 뭐 마이너스 18.5억 달러, 뭐 4.5억 달러로 이렇게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대해서도 또 마이너스 2.2억 달러 이렇게 적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국가별로 보더라도 어쨌든 기술무역 수지에서는 적자를 보이고 있고 특히 우리가 단순히 이제 이 데이터만 놓고 봤을 때는 이제 미국과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그만큼 아직은 심하구나, 높구나 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유형별로도 그렇고요. 뭐 산재권이나 저작권 유형별로 봐도 기관 형태별로 뭐 대중소기업과 같은 영리기관이나 뭐 비영리기관을 종합해서 봐더라도 그리고 거래 상대방 국가별로 보더라도 우리가 굉장히 이런 그 기술무역 수지에 대한 의존도가 아직은 더 높아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2020년 상반기 중에 이런 지재권 무역 수지가 약 한 7.5억 달러 적자 수준인 계속해서 뭐 적자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만큼 우리가 아직 이런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또 이런 어떤 실용신안을 확보하는 그런 측면들에 있어서는 아직은 좀 더 나아가야 할 길이 많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있고요. 살펴보실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좀 논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까지 보셨던 건 전반적인 뭐 특허를 포함한 다양한 뭐 실용신안, 뭐 디자인, 뭐 소프트웨어 관련된 뭐 저작권까지 정말 통틀어서 이제 살펴본 거고요. 오늘 우리는 이제 나머지 차시를 활용을 해서 이제 자율주행에 국한이 돼서 자율주행에 국한이 된 이런 우리나라의 어떤 특허의 어떤 상황은 어떤가라는 부분에 좀 포커스를 해서 맞춰보려고 합니다. 제가 일단 자율주행차 관련된 특허 경쟁력이 어떻게 될까? 뭐 재밌는 데이터가 있어서 하나 이렇게 발췌를 해봤습니다. 패던트 리절트라고 하는 이제 일본의 그 조사 기관에서 자율주행차 기술 특허 경쟁률을 이제 국가와 기업을 중심으로 이렇게 점수화해서 또 유효 특허 건수를 분석을 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웨이모가 미국의 웨이모가 종합 점수 이제 1위를 차지했고요. 그리고 일본의 도요타가 2위를 차지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어떤 완성차 업체를 제치고 이런 웨이모와 같은 앞서 뭐 다른 통계에서도 웨이모가 자율주행 기술력이 2위라고 뭐 내비게이트 리서치라는 또 조사기관에서 발표한 바가 있었습니다만은 이렇게 패런트 리서치가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걸 기준으로 했냐면 미국에서 출원을 한 겁니다. 2018년 7월 기준으로 미국에서 출원한 이런 자율주행 그 기술 특허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특허를 권리화하려는 의지와 뭐 어떤 경쟁사가 그리고 이 특허를 얼마나 주목하고 있나, 이 기업이 낸 특허를 얼마나 경쟁사가 주목을 하고 있고 또 특히 이 특허청의 심사관들이 이 특허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냐라는 여러 가지 항목들을 바탕으로 수치화를 해서 낸 종합점수임을 여러분들 참고로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허 경쟁력 유탈하는 거죠.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율주행의 그 요소 기술별로 각 기업의 이제 특허 경쟁력을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자율주행의 이제 요소 기술이 어떤 것들이냐면 뭐 차량의 주행 제어와 관련된 부분들, 차량의 이제 구동 제어와 관련된 부분들, 차량의 뭐 주행 내비게이션과 관련된 그런 뭐 기술들, 차량의 뭐 승객 보호와 관련된 이제 그런 기술들,
뭐 브레이크 시스템, 뭐 제동 장치와 관련된 거, 뭐 문자 인식과 관련된 거 등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각 기업들의 이제 특허 경쟁력을 이제 평가를 하게 된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이러한 결과가 나왔던 거고요. 다만 이제 유효 특허 건수, 이 자율주행 기술로서 유용한 특허 건수를 보면 또 출원 건수 자체는 또 도요타가 많은 걸 알 수가 있어요. 도요타라든지 포드가 많고요. 오히려 웨이모는 사실은 유효 특허를 출원한 건수로 비교하면 도요타의 어떤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지만 이런 기타 어떤 여러 가지 질적인 수준이나 뭐 여기 말씀드린 뭐 여러 가지 의지나 뭐 인지도 같은 항목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제 웨이모가 1위로 평가를 받은 거겠죠. 예, 그래서 이런 겁니다. 네. 일단 웨이모는 인공지능 기술 분야에서 특히 종합 점수의 절반에 가까운 1385점을 획득을 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율주행 핵심은 인공지능 아닙니까? 예, 인공지능에서 이렇게 대부분의 점수를 획득을 했고, 특히 이제 지도 및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한 어떤 운행 상황을 식별해내고, 또 어떤 핸들과 액추에이터를 제어하는 이런 핵심 역할들을 할 수 있는 특허를 개발을 하면서 그 AI 특허를 많이 출원을 했다. 그리고 또 다양한 또 자율주행 기술에 AI를 접목을 하고 있고, 또 대량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또 AI의 성능을 향상시켜서 경쟁사를 압도하고 있다라는 그런 평가에서 종합 점수 1위를 차지를 했고요. 도요타 같은 경우 이제 유효 특허 건수는 이제 웨이모보다 오히려 2배 이상 앞섰고, 예, 특히 도요타는 이제 웨이모는 이제 AI 쪽 성능과 관련해서 많은 점수를 받았다면 도요타는 이제 주로 이제 AI보다는 뭐 브레이킹, 그 다음에 차간거리 유지와 같은 AI보다는 다소 기본적인 이런 운전자 지원 시스템, ADAS 기능으로 좀 특허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율주행의 핵심을 차지하는 AI에 비해서는 뭔가 좀 웨이모에 비해서는 조금 더 AI와 관련된 자율주행의 그야말로 핵심과 관련된 기술은 아직은 조금 더 따라가야 한다라는 그런 평가로 2위를 받았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뭐 국가적으로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한 결과가 있는데요. 이제 이거를 우리는 이제 조금 더 쪼개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쪼개려고 하냐면 각국의 특허청에 어떠한 특허들이 나와 있는가, 예, 각국의 특허청에 각국 혹은 각 기업들이 어떻게 특허를 출원해 나가고 있는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살펴볼 게 이제 자율주행차 특허가, 예, 유럽 특허청이죠. EPO. 예, 유럽 특허청에는 어떻게 출원이 되고 있는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좀 그 동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여기 이제 제가 간단한 자료, 이제 그 EPO 특허청에서 직접 발췌를 한 자료거든요. 그래서 SDV라는 건 여기서 Self Driving Vehicle, 자율주행 차량의 약자입니다. 예. 그래서 SDV Patent Application이라는 거는 SDV와 관련된 그 특허 출원입니다. 특허 출원. 그래서 약간 2011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7년간의 그 특허 출원의 추이를 나타내고 있는 건데요. 보시다시피 이제 자율주행 기술이 무르익을수록 관련된 특허 출원의 양이, 절대적인 양 자체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1000개도 안 되었던 특허가 2017년도에는 약 한 4000개까지 가까이 자율주행 특허가 이제 출원이 된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궁금한 건 이거죠. 아니 도대체 어떤 분야의 기술들을 바탕으로 해서 특허가 출원이 되었을까? 예. 세부적인 기술들이 이제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EPO에 출원이 된 SDV Patent Application 특허 출원 현황을 한번 살펴본 겁니다. 예. 그래서 보면은 이제 법례를 보면 Perception, Analysis and Decision입니다. 그래서 인지하고 뭔가 분석을 하고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과 관련된 어떤 특허죠. 예. 그리고 컴퓨팅과 관련된 어떤 연산과 관련된 데이터를 얼마나 고속으로 연산할 수 있는지 그런 어떤 원리나 방법에 대한 특허가 되겠죠. 예. 뭐 vehicle 핸들링이라면 뭐 조향의 개념이 되겠군요. 조향과 관련된 특허들. 커뮤니케이션은 뭐죠? 통신과 관련된 특허죠. 그 다음에 스마트 로지스틱이라고 하면 이제 물류, 스마트 물류와 관련된 이제 특허들이 될 텐데요. 뭐 이런 다양한 기술들을 중심으로 이제 특허가 출원이 되고 있는데 가장 많이 출원이 되고 있는 거는 요게 뭐죠? 뭐 색깔이 좀 비슷비슷해서 헷갈립니다만 Perception and Analysis and Decision
예. 뭔가 인지를 바탕으로 한 디시전, 의사결정, 판단과 관련된 이런 특허 하고요. 그리고 요건 뭔가 두 번째, 요게 뭐가 보이죠? 예.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커뮤니케이션. 통신 쪽을 중심으로 이제 특허 출원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를 이 그래프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계속해서 좀 살펴보면 그럼 이러한 특허들이 이제 어떠한 뭐 기관 내지는 기업들이 좀 많이 출원을 하고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살펴보면요. 뭐 여기 익숙한 기업들도 보이시죠? 예, 뭐 삼성도 보이고요, 뭐 인텔도 보이고 있고 퀄컴도 보이고 있는데 한 4,000개 정도 2017년에만 한 4,000개 정도를 출원을 했고요. 2011년부터 17년까지 누적 특허로 치면 그 이상이 되겠죠. 근데 이제 이런 대기업 글로벌 업체를 중심으로 상위 한 25개 정도 업체가 이 7년 동안 출원된 총 자율주행 특허, 예, 바로 이 모든 특허를 누적한 특허 중에서 약 한 40%를 상위 25개사가 출원을 해내고 있다. 그러니까 이 특허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를 사실은 상위 25개사가 출원을 하고 있고, 특히 보면은 뭐 제가 거듭 말씀드린 내용입니다만은 완성차 업체도 보이지만 ICT 업체나 통신업체의 강세가 특히 돋보인다. 특히 이런 AI 기반의 어떤 딥러닝, 학습, 데이터 분석, 그리고 이제 커뮤니케이션, 아까 통신 이전 페이지에서 보시면 또 통신 분야, 커뮤니케이션 중심의 특허 출원이 많다 그랬잖아요. 누가 내겠습니까? 당연히 이런 통신업체들이 많이 내겠죠. 그래서 우리가 업체로 치면은 상위 또 25개사 업체 중에서도 이런 ICT 업체와 통신업체들이 이렇게 많은 특허들을 유럽에 출원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들 유럽 특허청의 출원 현황을 보고 계시고요.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각 국가별로 그러면 누가 많이 출원을 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방금 기업 기관별로 살펴보셨죠? 예, 가장 많이 유럽 특허청이 활발하게 특허를 출원하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네. EPC, 유럽에서 가장 많은 특허를 또 출원을 하고 있고요. 또 그 다음 누굽니까? 유럽에서 이제 37.2%, 미국이 33.7%. 지역별로는 유럽과 미국이 특허 출원이 강세를 하고 있다. 그만큼 미국과 유럽에서 많은 자율주행관 기술을 더 활발하게 개발을 하고 있고 특허를 출원을 하고 있고, 또 그에 맞는 어떤 법적, 제도적인 정비, 정책적인 지원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전 주차에서 뭐 법적 쟁점이라든지 어떤 정책적 현황 등에 대해서 살펴볼 때 항상 제가 미국과 유럽을 벤치마킹의 사례로 소개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특허를 보더라도 유럽과 미국이 강세구나라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흥미로운 건 아까 2017년에 그죠? 2017년에 약 한 4,000개의 특허가 출원됐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이 출원된 4,000개의 특허 중에서 3분의 1에 가까운 특허가 유럽과 미국에서 출원이 됐다. 그 정도로 유럽과 미국에서 많은 특허를 출원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유럽 중에서도 어디가 많이 출원을 하느냐? 어딜까요? 정답은 어디입니까? 14.4%로 독일이 가장 많은 특허를 출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독일은 2011년에서부터 2017년까지 거쳐서 약 한 2,000개가 넘는 특허를 출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이 굉장히 자율주행에 대한 기술을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이것은 이제 아무래도 독일이 또 전통적인 자동차 강국이기도 하죠. 독일의 많은 자동차 제조사들이 그만큼 이 자율주행 차량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특허도 많이 좀 출원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유럽 특허청에 출원되고 있는 각 국가별, 기업별 출원 현황도 살펴봤고요. 어떤 특허들이 좀 많이, 어떤 기술들이 많이 좀 출원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 자율주행과 특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일단 표준 특허가 선점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 결국 이런 표준 특허에서 열심히 선점을 하고 관련된 이제 기술의 어떤 수출이 많아져야 또 우리가
어떤 만성적인 기술무역 수지 적자인 상황을 또 타개할 수도 있고요. 결국 이런 표준 특허가 미래에는 이런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이 될 거다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자율주행 분야에서 특허에 포커싱을 맞췄고요. 특히 이제 유럽 특허청의 뭐 국가별로, 기관별로, 그리고 어떠한 기술들이 많이 출원이 되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는 또 미국 특허청의 상황, 그리고 또 한국 특허청은 어떤지, 그리고 또 종합적으로는 어떠한 특허들이 많이 출원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국내의 어떤 특허의 기술적인 수준은 전 세계적인 수준에 비추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인지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차시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